자, 볼게요. 우리가 통계학에서 회귀 분석을 했잖아요. 뉴런하고 인공지능은 1950년대 이제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온 거고요. 통계는 그보다 훨씬 전인 옛날부터 만들어져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18세기, 19세기 초에, 19세기 후반에 많이 이제 발전을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회귀 분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통계 분석 기법이 있는데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정도 된 거죠. 100년 정도 된 분석 기법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영국의 유전학자인 프랜시스 갈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자기가 부모하고 아빠하고 아들하고 키를 잰 거예요. 그럼 아빠가 키가 크면 아들이 키가 크겠죠. 당연히 유전 영향이 있으니까. 그죠? 맞죠? 그리고 아빠가 키가 작으면 자식들은 키가 작겠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아빠가 작아도 키가 큰 애가 있고 아빠가 키가 커도 키가 작은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가만히 분석해 봤더니 자기가 이렇게 아빠하고 자식들하고 키를 이렇게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런 형식의 모양이. 이거를 보는 방법은 이겁니다. 아들의 키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아들의 키가 아버지 키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작고 하면서 그 나이대에 평균으로 회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작정 많이 커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키가 큰 사람들은 키가 작고 크고 하고 하는 게 일정한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물론 당연히 키가 크면 전반적으로 키가 커지겠죠. 그렇다고 다 모든 사람이 키가 아빠 키보다 다 큰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키 큰 사람들은 여기 보면 키 작은 사람에 비해서 키 큰 사람들은 어느 정도 키는 커지지만 모든 사람이 아빠 키보다 다 큰 건 아니다. 그러면 키가 크거나 작거나 하는 게 보통 골고루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존재한다.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평균에 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발견해 놓은 게 회귀 분석이에요. 회귀의 의미가 뭐예요? 회귀의 의미가 되돌아간다는 의미죠. 그게 뭐냐면 키가 큰 사람이 있으면 키가 그거 평균보다 작은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 중에서도 키가 또 큰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키에 따라서 키가 크면 전반적으로 커지지만은 각 사람들을 보면 무작정 다 크거나 무작정 다 작거나 여기 보면 무작정 다 크거나 무작정 다 작은 사람이 아니고 작은 사람들도 중에서도 큰 사람이 있고 큰 사람 중에서도 작은 사람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회귀된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그 평균점을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봤더니 회귀직선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회귀직선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쓰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이 회귀직선을 만들어내는 개념으로 우리가 쓰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기존의 의미고 회귀 분석을 그러한 개념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쓰냐면 아빠의 키에 따라서 자식의 키가 바뀐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빠의 키가 독립변수고요. 그 다음에 아들의 키가 종속변수처럼 아빠의 키를 알면 자식의 키를 알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바뀝니다. 즉 뭐냐면 인풋이 있으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떤 방법을 걸쳐서 아웃풋이 도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수학적 공식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봤던 수학 공식이 있죠. 그게 뭐냐면 선형회귀직선이라는 거예요. 선형방정식. 그래서 어떤 y-값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x-값에다가 어떤 값이 일정 변화량을 갖죠. 이걸 우리가 기울기라는 말을 썼죠. 수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러니까 기초 수학이니까 이거는 다 알죠. 우리가 그래서 이 기울기인데 기울기의 의미는 뭐냐면 아들의 값이 얼마 변할 때 아버지의 키가 얼마 변할 때 아들의 키가 얼마 변하는지. 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EX라는 말은 뭐죠? 아들의 키가 하나 변할 때 아버지 키가 1cm 크면 아들의 키는 2cm 커진다. 이런 얘기죠. 그죠? 전반적으로 보면 이거를 기울기라는 개념으로 놓고 봤는데 이 기울기의 베타 값이 나중에 뭘로 바뀌느냐? 우리가 회귀직선 이제 신경망으로 오면 저 기울기라는 거를 우리가 W로 놓고 봅니다. W가 뭐죠? 가중치.
기울기를 가중치의 개념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즉, 그래서 회귀직선의 회귀 분석으로부터 이용된 이 그 분석 기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람의 어떤 뉴런을 만드는 개념으로 이걸 확장시켜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이 정보를 F라는 것으로 처리를 하죠. 이거를 수학에서는 함수라고 표시를 하고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는 뭐라고 표시해요? 프로그래밍에서는 얘가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함수에 의해서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또는 방법론에 의해서 패키지에 의해서 얘가 처리가 돼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죠. 근데 이 결과를 나누는 함수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쓰는 값이죠. 즉 x값이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y값이 얼마나 변화하는지에 대한 변화량을 이렇게 하나의 직선을 그리는 거죠. 그죠? 이걸 리그레션이라고 그러고 직선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어떤 값을 x의 값을 알면 우리가 y의 값도 대략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볼게요. 그래서 회귀 직선을 우리는 항상 식으로 봤어요. y는 ax 플러스 bx 뭐 이렇게 보기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봤죠. 수학 공식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수학 공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떤 값이 들어오면 그 값이 여기죠. 이거죠. 이게 x 값이고 요걸 우리가 수학적 공식에서는 a라고 표시를 하고 통계학에서는 베타라고 표시를 하고 다른 말로는 가중치라고 표시를 하고 다른 말로는 기울기라고 표시를 하고 이렇게 되죠. 다 같은 말입니다. 수학에서는 기울기라고 표시를 하고요. 우리가 기계학습에서는 얘를 가중치라고 표시를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자면 요 기울기, 값의 변화량, 이거를 여기서는 가중치라는 걸로 표시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뉴런에서는 가중치로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결국은 y의 값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 베타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변하지가 않죠. 걔는 입력값이에요. 얘는 고정된 값이고요. 이 고정된 값은 얘에 의해서 값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이 수식에 의해서 보면 얘하고 얘에 의해서 값이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도를 높이려면 XY를 고치는 게 아니고 베타하고 베타1하고 B의 값을 우리가 수정해주면 결과가 좋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수학적 의미의 공식입니다. 뉴런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말을 뉴런으로 표시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게 X값이고요. X값이 들어와서 어떤 뭔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변화량을 주면 그 변화량에 의해서 뉴런이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량이 기울기라는 얘기고 이 기울기가 우리 그러니까 여기서는 W라는 걸로 표시를 하는 거죠. 가중치라는 걸로 표시를 해주죠. 가중치. 그죠? 그 값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지를 가중치로 표시를 해주고요. 이 가중치에 따라 가지고 뭐가 바뀌어요? 이 값의 출력값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수학적인 의미로 보면. 그럼 우리는 학습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이 가중치 값인 W를 찾는 거예요. X를 찾는 게 아니에요. X는 이미 주어진 값이에요. X와 Y는 이미 주어진 값입니다. 얘는 데이터예요. X도 데이터고요. Y도 데이터고요.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 W를 구함으로 해서 W의 변화량을 가지고 얼마만큼 잘 맞추는지를 우리가 계산해내자. 이 W를 찾아내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러닝, 학습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어떻게 W를 조정할 거냐가 이제 중요한 개념이겠죠? 그래서 W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이제 어려운 수학적 공식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코스트 함수, 비용 함수라는 표현을 하고 그때 쓰는 게 미분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미분을 안 배우거나 미분이 좀 어려운 학생들은 많이 어려워하죠. 수학 공식이 이제 미분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간단하게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수학적 지식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중치 어떤 값을 x는 변하지가 않아요. x와 y는 주어진 값이고요. 그 값을 우리가 가중치라는 값을 우리가 통해서
결합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도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을 조정해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